잠시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광활하고 끝없는 바다의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물은 어둡고 거의 검은색에 가까우며 사방에서 밀려오고 그 깊이는 너무나 끔찍한 비밀을 품고 있어 목덜미에 털이 곤두섭니다. 이제 자신이 점점 더 깊이 표류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빛이 죽고 압력이 으스러뜨릴 정도로 높아지는 곳으로 말입니다. 심연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리바이어던입니다. 크기가 당신의 이해를 초월하는 생물. 그 거대한 질량은 불가능한 괴물입니다. 하지만 여기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다니엘 개체라고 생각했던 것, 전설의 악몽은 혼자가 아닙니다. 차갑고 질식할 것 같은 깊이에서 만들어진 두 개의 동일한 괴물이 있지만 바다로 분리되어 결코 서로 마주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세 번째가 나타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두 거인의 탄생. 당신이 바다의 어둠 속으로 표류하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당신 아래에는 숨겨진 공포가 있습니다. 같은 고대 조상에서 태어난 두 거인입니다. 하지만 이 두 생물은 단지 거대한 것 이상입니다. 그들은 잔혹하고 용서 없는 진화 과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전설에서 크라켄으로 알려진 대왕 오징어로 길이가 최대 13.7m에 달하며 스쿨버스 길이만큼입니다. 두 번째는 거대 오징어로 길이는 그만큼 길지 않을 수 있지만 무게는 2배입니다. 이 무서운 괴물들 각각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별도로 진화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거의 동일하게 보이는 이 두 생물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그들은 오징어 목인 오에곱시다네의 별도과에 속합니다. 대왕 오징어는 아르키테오티데과의 일부이고 거대 오징어는 크란치데과의 일부로 먼 사촌이며 각각 독립적으로 진화하여 거대한 크기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수백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혈통을 공유합니다. 모든 것은 공통조상 약 6천만에서 1억 년 전 백악기 후기의 원시 오징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징어는 뼈가 없기 때문에 화석 기록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징어의 한 부분인 부리만이 흔적을 남길 만큼 오래 생존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잔해에서 과학자들은 이 두 오징어가 공통기원을 공유한다고 추론했지만 결국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종을 형성하기 위해 분기였습니다. 당신이 깨닫게 되면서 미스터리는 깊어집니다. 어떻게 이 두 거인이 그렇게 다른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진화할 수 있었으며 결코 만나지 않았을까요? 한때 존재하는 가장 큰 오징어라고 생각되었던 대왕 오징어는 햇빛이 죽는 자정구역에 숨어 온대 해안을 배회합니다. 한편 거대 오징어는 압력이 엄청나고 온도가 얼어붙는 남극 해양의 얼음 같은 깊이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자연이 같은 악몽의 두 가지 별도 버전을 만들기로 결정한 것처럼 같은 짐승을 두 번 만들었습니다. 심연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발견한 다음 생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봅시다. 이 다음 괴물은요, 단지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고대입니다. 한때 바다를 지배했고 여전히 깊이를 떠돌고 있을 수 있는 생물을 엿볼 준비를 하세요. 진정한 공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깝습니다. 그러니 준비하세요. 그리고 감히 바다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탐험하세요. 왜 진화는 그렇게 거대하고 무서운 생물을 두 번 만들었을까요? 답은 단지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두 오징어 모두 가혹한 환경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추위, 압력, 어둠 모두가 이 잔혹한 설계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렴 진화에서 태어난 이 두 거대한 생물은 자연이 무한한 복잡성 속에서 같은 문제에 대한 유사한 해결책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적대적인 장소에서의 생존입니다. 심연으로 더 깊이 내려갈수록 압력은 더 억압적으로 느껴지고 물은 더 차가워지며
이러한 거대한 생물을 형성하는 힘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오징어가 건물 크기에 도달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은 우리를 거대증의 영역으로 직접 이끕니다. 하지만 모든 거대증이 동등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주요 형태가 작용합니다. 심해 거대증과 극지 거대증입니다. 먼저 심해 거대증을 탐구해 봅시다. 대왕 오징어는 길고 날씬하지만 이 현상의 구현입니다. 햇빛이 침투할 수 없는 바다의 어두운 깊이에 살면서 독특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빛이 없는 환경에서 충분한 음식을 찾는 것입니다. 생존하려면 빠르고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최대 13.7m에 이르는 길쭉한 몸은 속도를 위해 만들어져 어둠 속에서 물고기, 심지어 다른 오징어를 쫓아갈 수 있습니다. 이 적응은 대왕 오징어가 그렇게 무서운 비율에 도달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최상위 포식자가 될 만큼 충분히 크지만 여전히 날렵하고 유선형으로 무서운 정밀도로 심해를 탐색합니다. 대조적으로 거대 오징어는 유사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형태의 거대증의 산물입니다. 극지 거대증입니다. 대왕 오징어의 날렵하고 속도 중심적인 디자인과 달리 거대 오징어는 남극의 얼어붙는 물에서 생존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여기서 도전은 어둠이나 속도가 아니라 환경을 관통하는 가혹한 추위입니다. 얼음 같은 물은 거대 오징어를 거대한 탱크 같은 생물로 형성했습니다. 그 둘레는 비할 데 없으며 일부 개체는 590kg 이상 나가며 대왕 오징어 크기의 2대 이상입니다. 두껍고 근육질의 몸은 에너지 보존을 위해 만들어져 추위 속에서 오랜 기간 견디기 위해 산소와 열을 저장합니다. 하지만 이 두 거대한 생물을 그러한 극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그들의 환경의 극한 조건에 있습니다. 산소가 부족한 심해에서 대왕 오징어와 같은 동물은 몸에 산소를 저장하는 데 크고 효율적으로 진화하여 공기가 부족하지 않고 길고 깊은 잠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얼어붙는 남극 해역의 거대 오징어는 반대의 도전에 직면합니다. 차가운 물은 체온과 에너지를 유지하기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화는 에너지를 보존하고 온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크기를 선호했습니다. 더 큰 몸은 질량 대 표면적 비율이 더 높아서 열을 더 천천히 잃게 되어 얼어붙는 심연에서 생존하는 데 더 효율적입니다. 이 추위와 으스러뜨리는 압력 속에서 거대쯤은 단순히 진화의 무작위 기이함이 아닙니다. 필수적인 생존 특성입니다. 생물이 클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고 음식 없이 더 오래 버틸 수 있으며 서식지의 극한 조건을 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크기가 불리하다고 상상할 수 있지만 이러한 깊이에서는 생존의 열쇠가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공포는 완전히 다른 환경 압력에 의해 형성된 이 두 생물이 유사한 특성을 진화시켰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둘 다 거대하고 둘 다 포식자이며 둘 다 각자의 세계의 최상위 생물입니다. 하나는 쫓도록 설계되었고 다른 하나는 기다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심연에 숨어 공격할 준비를 하며 기다리는 악몽입니다. 이제 당신이 심연의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서 바다의 가장 으스러뜨리는 깊이의 으스스한 고요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압력은 견딜 수 없고 어둠은 질식할 것 같으며 온도는 얼어붙습니다. 이 잔혹한 세계에서 생존은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지배하는 것입니다. 대왕 오징어와 거대 오징어는 무서운 크기와 힘으로 단순히 생존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최상위 포식자이며 각각 수백만 년의 진화에 의해 다듬어진 자신만의 생존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왕 오징어는 날렵하고 긴 몸으로 속도와 민첩성에 의존합니다. 촉수는 죽음의 덩굴손처럼 뻗어나가 7.6m 이상 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촉수를 무섭게 만드는 것은 단지 길이만이 아닙니다. 각각 턱니 같은 날카로운 이빨로 둘러싸인 빨판의 줄로
끊임없는 힘으로 먹이를 잡도록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보다 큰 거대한 눈은 칠흑 같은 물속에서 가장 작은 움직임도 감지할 수 있어 먹이에 대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대왕 오징어의 사냥 전략은 효과적인 만큼 간단합니다. 빠르게 공격하고 붙잡고 탈출할 기회를 갖기 전에 먹이를 찢어버립니다. 오징어의 제트 추진 시스템은 폭발적인 속도로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짧은 폭발로 시속 최대 40km에 도달합니다. 깊고 텅 빈 어둠 속에서 그것은 궁극의 포식자입니다. 효율적이고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분위기의 변화를 느낍니다. 마치 당신 주위의 물 자체가 더 밀도가 높아진 것처럼 변화가 있습니다. 거대 오징어가 등장합니다. 그 형태 자체가 다른 종류의 생존을 위해 설계된 생물입니다. 속도 대신에 거대 오징어는 지구력을 진화시켰습니다. 에너지 보존에 완벽한 튼튼하고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이를 쫓아 사냥하는 대왕 오징어와 달리 거대 오징어는 기다립니다. 사냥 방법은 느리고 인내심이 있으며 매복하고 있는 포식자와 유사합니다. 먹이에 붙잡히도록 설계된 촉수의 회전 갈고리는 대왕 오징어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갈고리는 섬세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물고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헤엄치는 물만큼이나 거친 생물인 남극 이빨고기를 낚아채고 붙잡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거대 오징어는 쫓지 않습니다. 촉수는 무언가가 너무 가까이 헤엄쳐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철같은 그립으로 공격합니다. 일단 먹이가 덫에 걸리면 탈출할 수 없습니다. 오징어의 거대한 무게, 굽히지 않는 갈고리, 촉수의 순전한 힘은 아무것도 빠져나갈 수 없음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이 두 생물은 그들을 심해의 진정한 그물로 통합하는 무서운 특징을 공유합니다. 그들의 부리입니다. 오징어의 부리는 앵무새와 같아서 날카롭고 가장 거친 먹이를 찢을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한 물질인 퀴티르로 만들어져 무서운 효율성으로 살과 뼈를 통해 잘라냅니다. 비로 향한 이빨로 덮인 혀인 오징어의 치설은 고기를 소화 가능한 조각으로 갈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오징어들에게는 표면의 포식자처럼 쫓거나 찢거나 씹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리는 오싹한 정밀도로 모든 것을 잘라냅니다. 그것은 자연에 의해 만들어진 무기이며 바다의 가장 깊은 부분에서 완전한 지배를 위해 설계된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오징어들은 하나의 공통된 적을 공유합니다. 향유고래입니다. 심연의 어둠 속에서 대왕 오징어와 거대 오징어 모두에 맞설 만큼 충분히 크고 강한 유일한 생물입니다. 향유고래는 오징어가 사는 깊이로 잠수하여 강력한 음파 탐지기를 사용하여 찾아내고 공격합니다. 향유고래의 전투 흉터는 이러한 치명적인 만남의 증거입니다. 피부의 빨판 자국, 오징어의 투쟁의 잔재입니다. 이 거대한 고래의 위 속에서 과학자들은 오징어 부리를 발견했는데 이는 고래의 소화 시스템에서 분해되지 않는 오징어의 유일한 부분입니다. 향유고래는 바다에서 굽히지 않는 힘이지만 그것도 오징어와 같은 진화 규칙에 묶여 있습니다. 그것은 거인들의 전투이며 심연에서 끝나지 않는 군비 경쟁입니다. 어둠 속에 떠 있으면서 당신은 이 세계에서의 생존이 단지 크기, 속도 또는 힘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지구력에 관한 것입니다. 빛이 결코 닿지 않고 압력이 당신을 으스러뜨릴 것 같고 음식이 부족한 환경에서 번영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대왕 오징어와 거대 오징어는 단지 괴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잔혹한 세계에 완벽하게 적합한 진화된 생존 기계입니다. 그리고 지배를 위한 이 전투에서 가장 완벽하게 적응한 자만이 생존할 것입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 때문입니다. 전설을 들었습니다. 대왕 오징어, 거대 오징어. 하지만 그 어느 것도 그들의 세계 깊이에서 이러한 생물을 만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순전한 규모를 진정으로 준비시키지 못합니다. 바다의 어둠 속으로 내려가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심연으로 더 깊이 모험을 떠날 때 주위에 압력이 쌓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거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6년 전설적인 영화 제작자 제임스 카메론은 마리아나 해구로 대담한 탐험을 했습니다. 그는 단지 새로운 영상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미스터리인 대왕 오징어를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탐색 끝에 그는 마침내 찾기 힘든 짐승을 필름에 담게 됩니다. 이 탐험에서 나온 영상은 과학계에 충격파를 보냈습니다. 수년 동안 대왕 오징어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신화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기피해서 살아있는 거대하고 초현실적인 형태를 포착하면서 공포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징어는 단지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생물이었으며 수세기 동안 인류를 피해온 무섭고 지능적인 포식자였습니다. 하지만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떠난 것은 카메론만이 아니었습니다. 스위스 해양학자 자크 피카르는 예고 60년 잠수정을 타고 바다의 가장 깊은 부분인 챌린저 해연 바닥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 역사적인 잠수 동안 그는 이전에 인간이 본 적이 없는 외계 풍경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특정 잠수 중에 대왕 오징어를 찾지는 못했지만 심해의 광대하고 외계적인 성격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적대적으로 느껴지는 곳이었으며 고대의 것이고 인간의 손에 닿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 으스스한 침묵 속에서 피카르는 자신이 심연의 광활하고 살아있는 악몽 속의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생물들과의 모든 만남이 경외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남극의 잠수 승무원들은 거대 오징어를 직접 만났습니다. 공포는 단지 생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괴물들이 거대하고 뒤틀린 촉수와 기괴한 갈고리를 가지고 언제든지 어둠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압도적인 느낌입니다. 한 잠수부는 주위의 물의 무게를 느끼면서 자신이 만난 어떤 것보다 훨씬 무거운 생물이 쉽게 자신을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느꼈던 순수한 공포를 회상합니다. 거대 오징어는 단지 괴물이 아닙니다. 포식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의 세계에 갇혔을 때 당신은 자신이 상상했던 최상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장 오싹한 만남 중 하나는 뉴질랜드의 어부로부터 왔습니다. 그는 해변에 떠밀려온 죽은 거대 오징어를 발견했습니다. 길이가 놀라운 9.1m이고 무게가 500kg이 넘는 이 생물은 격렬한 폭풍에 의해 심해의 집에서 끌려왔습니다. 해변에 생명 없이 누워있는 이 거대하고 외계인 같은 생물의 이미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수 킬로미터 동안 깊이를 스캔할 수 있었던 거대한 눈이 이제 공허하고 하늘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악몽의 세계가 잠시 우리 세계와 충돌했다가 다시 그것이 속한 깊이로 후퇴한 것 같았습니다. 이 생물들의 진정한 공포는 단지 그들의 크기가 아니라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심리적 지배력입니다. 자연 서식지에서 그러한 존재에 직면하는 것은 심연을 응시하고 인류가 진정으로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 깨닫는 것입니다. 탐험가, 잠수부, 어부들은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깊이에 사는 괴물에 대한 깊고 잊혀지지 않는 존경심입니다. 이러한 만남에 대해 생각하면서 당신은 그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밀려오는 물의 차가운 압력, 압도적인 어둠, 무력감입니다. 심연에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생물만이 아닙니다. 환경 자체입니다. 모든 미스터리를 가진 바다는 적대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것을 집이라고 부르는 생물들은 당신처럼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각각 환경에서 완벽한 포식자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심연에서는 약점의 여지가 없습니다. 강신이 여전히 더 깊이 내려가면서 심연의 압도적인 침묵이 당신을 감싸왔습니다. 생존이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위한 잔혹하고 치열한 전투인 세계입니다. 여기서 심해의 생물들은 더 치명적이고 더 무섭고 자비를 제공하지 않는 환경에 더 적응하도록 진화하면서 끊임없는 금비 경쟁에 갇혀 있습니다. 대왕 오징어와 거대 오징어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은 괴물이지만 또한 심해의 가혹한 현실에 의해 형성된 생존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잔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생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싸웁니다. 그들의 존재는 끊임없는 투쟁이며
단지 심해의 도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서로, 그리고 심연을 배회하는 다른 포식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곳은 기생, 식인, 심지어 좀비화가 작용하는 곳입니다. 어떤 생물도 야만으로 만들 수 있는 생존의 어두운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 향유고래와 이두대왕오징어 종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세요. 향유고래는 바다에서 대왕오징어와 거대오징어 모두를 사냥할 만큼 충분히 깊이 잠수하고 충분히 강한 유일한 생물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다른 포식자입니다. 향유고래는 오징어가 거대하거나 갈고리, 빨판, 치명적인 무기의 무기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징어가 잠재적인 식사라는 것만 신경 씁니다. 향유고래는 가장 깊은 해구로 잠수하여 칠흑 같은 물속에서 이러한 거대한 생물을 찾기 위해 반향 위치를 사용합니다. 고래가 먹이에 가까워지면서 전투가 시작됩니다. 오징어는 길고 강력한 촉수로 싸움을 벌입니다. 빨판이 고래의 피부에 잠기고 촉수의 갈고리가 고래의 살에 파고듭니다. 이러한 서사적 투쟁에서 고래의 몸에 남은 흉터는 이 잔혹한 군비 경쟁의 가시적 표시입니다. 하지만 고래는 끊임없습니다. 거대한 크기와 힘은 오징어를 압도하여 수면으로 끌고 가서 잔치를 벌일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오징어는 완전히 무력하지 않습니다. 고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가장 무서운 방식으로 반격할 수 있습니다. 오징어의 방어 행동은 다른 생물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특히 대왕오징어는 먹물을 방출합니다. 주위의 물을 흐리게 하는 어두운 구름으로 잠시 포식자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거대 오징어는 훨씬 더 사악한 자신만의 속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먹이를 좀비로 만듭니다. 일부 기록된 사례에서 오징어가 향이고래에게 공격받을 때 몸은 자가 포식을 방출하여 생물의 세포가 스스로를 분해하고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심해의 많은 생물들이 임박한 죽음에 직면했을 때 채택하는 생존 형태입니다. 오징어는 스스로를 먹기 시작하여 포식자에게 독성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것은 최종적이고 절망적인 생존 행위입니다. 그리고 더 나빠집니다. 거대 오징어의 갈고리는 너무 강해서 일단 무언가에 붙으면 제거할 수 없습니다. 고래와 같은 더 큰 포식자가 오징어를 찢어내려고 시도하면 갈고리는 피부에 박혀남아 감염과 부상을 유발합니다. 이것은 오징어가 자기 방어로 포식자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포식자가 치유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잠재적으로 포식자의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심연은 공포의 장소이며 아무것도 진정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든 생물은 얼마나 크든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든 끊임없이 생존을 위한 전투에 갇혀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잔혹하게 명확한 세계입니다. 가장 강한 자만이 생존할 것이며 가장 강력한 자조차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이 전투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향유고래가 이번 라운드에서 이길 수 있지만 다른 오징어가 진화할 것이고 또 다른 전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수면에서 지켜보면서 바다는 우리가 결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비밀을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괴물들은 단지 악몽의 소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현실입니다. 그들은 진화하고 적응하고 이 어둡고 외계 같은 세계에서 자신의 자리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무서운 생각은요, 이 생물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에 숨어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다른 더 괴물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심연은 끊임없는 진화의 장소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극한의 조건에 적응한 생물들의 장소입니다. 대왕 오징어와 거대 오징어는 자연의 잔혹한 창의성의 대표적인 예로 생명이 생존하기 위해 가는 극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환경이 변할 때 어떻게 될까요? 심해의 힘의 균형이 깨질 때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오징어들은 아래에 있는 공포를 엿보는 것일 뿐입니다. 바다는 광대하고 그 괴물들은 많습니다. 심해의 거인들에게 도전하기 위해 더 크고 더 큰 생물이 나타날 때 어떻게 될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심해가 당신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심연의 오싹함과 미지의 무게를 느꼈다면 바다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신비롭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 괴물들이 깊이로 사라지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파도 아래에 숨어 있는 더 많은 악몽을 발견하고 싶다면 좋아요, 공유, 채널 구독을 해주세요. 우리가 어둠 속으로 더 깊이 잠수하여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생물의 비밀을 밝혀내면서 함께하세요. 우리 행성의 진짜 괴물을 탐험하면서 함께하세요. 알림을 눌러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심해는 항상 보고 있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